채무를 갖추기 위해서 공장을 폐기해서 공장에 넣었습니다. 그 공장은 본인이 대표서? 예. 자기 친구 학교만 졸업하면 자기 친구대로 보내주니까 공장에 찍었습니다. 여행이랑 표시해가지고 미니편을 해피가기 위해서. 그렇구나. 아파라. 그럼 이제 수학교, 학교 4년, 중학교 6년, 중학교 6년. 그다음에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몇 살 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서 한 18살이니까 18살 때 그럼 지금 공장에서 일하시는 3년 됐습니다. 4년? 그렇구나. 앞으로 뭐 딸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공장에서 계속 일할 거예요? 남해지도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앞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돈을 달리기가 수술만을 시켜드립니다. 진짜 진짜? 아이고 좋다. 공장에서 이제 그 직원 뽑을 때 어떻게 뽑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나? 아니면 그래도 선발 시험이 있나? 선발 시험까지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업을 택하면 공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 배치해주고 다양한 일하고 이제 지배님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업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품질량에 따라서 이제 보수가 달라진다. 근데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나요? 아니 그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일하는 걸 하나도 비슷하니까 누군 덜고 누구 일하는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차이 난다는 게 다 조금씩 차이 나지만 수익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이제 한 달에 월급 받을 때 무슨 쌀표나 아니면 무슨 야채표 이렇게 뭐 표가 나오나 월급표가? 한 달 일인 버스 외에 대부분 꺾고 줍니다. 한 달 자기 양 배급, 한 달에 14kg 배급이 있습니다. 배급 외에 그다음에 일인 버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배급은 뭐 일행목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단 말이에요. 식량 외에 그다음에 버스가 따랐습니다. 버스는 일행목만큼. 뭐 꼭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금양 씨? 또 어떤 바라는 거. 아, 나 이 일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요거는 꼭 내 살아있을 때 성취해야지. 뭐 그런 거. 지금 내 상태에서 말입니다. 나가 좀 피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를 무슨 무슨 직이나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굴이 아니라서 나의 기능을 앞에서 우리 옷 만드는 것보다 남보다 못 만들어 그 특이한 옷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이제 내가 만든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만든 옷이구나 하고 그 기쁨을 그래서 그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 조선에서 뭐라고 불러요? 바깥에서는 디자이너라고 부르거든요. 디자이너라니? 디자이너가 그 옷에 본을 떠는 사람. 재단사. 이게 재단사는 본을 받아서 이렇게 떠는 거잖아. 예, 그 설계가라고 합니다. 설계가라고. 예.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씨는? 뭐 설계도 하고 재단도 하고 재봉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봉밖에 못하지만 그때 와서 꼭 하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금양씨도 그렇고 일을 같이 하고 점심시간을 두 그렇게 모아서 같이 예. 먹고 유회선에서도 같이 같이 나오고. 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그때 당기들이 없으니까 혼자 있지 말고. 근데 이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없나? 아, 나 좀 혼자 있어야 되겠다. 혼자서 놀아야 되겠다. 뭐 다 같이 늙어졌으니까 혼자 있으면 가족스러운 것 같고 다 같이 있어서 기분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굴뚝을내 누구니 그지나 혼자 기청하겠는지. 해외로 나온 적 있어요? 뭐 조선의 수도인데 나도 가보고 싶은 건 생각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일도 잘해서 평양견학원이 나옵니다. 공장에 그때 추천돼서 가고 평양견학 다 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일 잘하면 다 추천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수도에 수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국민 선배들에게 동일 표시가 정해집니다. 저희 아버님은 30년대, 1930년대 위대한 수령님이 조해방혁명 호선을 다스리고 수령님이 혁명선사로서 일제를 반대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광복회 장백현, 전국 장백현 있지요? 거기 장백현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6년에 혁명에 참가해가지고 45년 3월 10일 해방을 150일 앞두고 서울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8년 세월 옥중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신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되면 우리 아버지의 시신을 빨리 모셔올 걸 일천수로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이렇게 더디어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대로 우리 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또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 온갖 청춘을 다 바친 이런 애국이로서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입사봉마루에 영생의 모습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통일되면 우리는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우리가 안치하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해방돼서 다 우리 수령님께서 다 붙어서 유랑하던 유장애들 다 모아서 망인대 혁명학원에 다 데려다 키웠습니다. 저도 망인대 학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생도 이 집도는 돈 한 푼 안 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주고 이리 식량과 공산품도 정상적으로 배려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데서 근심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2세인데 1세대들은 얼마 없습니다. 2세대인데 2세가 살아서 3세, 4세기 하고 살아요. 대를 이어서 이런 사책에 진영한 치가 있어야 우리나라 국가가 건재하다. 텔레비 화면을 통해 보니까 이민문 전사가 철도로만 툭툭툭 걸어가는데 정의선이 끊어서 들어간 말입니다. 끊어서 그 리루에 정의선이 닿아서 꿀이 부쩍부쩍 나더구만. 그래서 그런 순간에 그 전사가 어떻게는 자기 몸에 그 전화선을 감고 떨어졌습니다. 이건 전사는 희생되고 앞에 오던 여객역사는 군대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야, 그 전사가 내 손 좀 좋겠다. 나는 너의 어려운 모멘트에서 나를 위해서, 수를 위해서 이런 혁명적인 용기 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난 부럽다. 그 전사가 내 손주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 국가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할 생각을 합니까? 주혁 씨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네, 우리 지금 이민 경제적으로 보험해서 유럽 분야 이거 이제 통일이라면 통일이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그러면 제일 첫보다로는 우리 시어머님께서 장모님께서 이거
조업하는 문제를 세계 관심을 가졌는데 이 문제 우리들이 해결 못하게 되면 결국은 실험주는 장군주는 교수의 관심을 못하는 거게 된다는 거는 이게 제일 심각하심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북한이 통일된 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되는데 전체 인민 대중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마음이 다 지향하고 이렇게 기락되게 되면 그거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핏줄이 같고 언어가 같고 살색과 이건 다 풍습도 같은데 자연히 우리는 한결이기 때문에 이제 통일만 되게 되면 서로 무슨 대안에서 뭐 이런 데서 뭐 오지가거나 뭐 이런 게 없을 것 같은 자연히 난 오히려 우리 여기서 우리 아파트에서 저 옆에 아파트 만나는 사람보다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여기 오면서 우리가 남반구에서 살던 불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더 반가웠습니다. 인도적으로 오가기도 힘든데 이런 계기에 이렇게 만나는 게 다시 있다가 돈을 만나세요. 그 전에 돈이 돼야만 꼭 만나요. 와서 찾으래요.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ne more big round of applause, please. Excellent. Thank you guys all for, I hope you enjoyed the movie. We're looking forward to a lovely conversation now with the filmmaker. So thank you guys for coming to the special lecture today, the SEMA Global Media Studies and Communication. My Arts sister-in-law, my English is horrible, but she is here to help me. So, Yeah. yes, so thank you. I'd like to introduce Director Sung-hyun Cho and our wonderful translator as well, interpreter, Professor Suk is here to come translate for us. So hopefully we will have a very nice conversation in a mix of Korean and English and some German if anyone speaks any German. So before we get started, I just want to do an official biography. So the film that we just watched was M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It's won many awards in Germany and Brazil and Mexico, and even has been shown here at the DMC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t the DMC here in South Korea. So Sung-hyun Cho was born in Busan in South Korea in 1996. She studied communications in Seoul at Yonsei University, followed by art history, media studies, and philosophy at Germany's University of Marburg.
She's made documentaries and music videos and has worked as a freelance editor and technician as well. Her first feature-length film, Full Metal Village, about Wacken Heavy Metal Music Festival, won several awards, and she's since produced 7 more documentary features after that, and counting, hopefully. She's the first South Korean director who was allowed to visit North Korea after the war without being charged for treason by South Korea because she traveled there as a German citizen. Sung-hyun Cho sees herself as an ethnographic documentary filmmaker. She deals with themes such as home and everyday life, especially North Korean everyday life. So one more big round of applause, and then we will start. I also have a microphone. Yes. So, would you like me to get started with the question, Or would you like to just say something about the film? How was it seeing parts of the film and thinking about it now, almost 10 years after you've made it? 근데 한국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대답을 할 그런 수준의. 영화가 1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방송도 한 9년 전. 방송이 아니라 극장용 영화. The movie was made about 10 years ago, and then it was broadcasted 9 years ago. 지금 보니까 이제 제일 달라진 게 당시에 이제 그 공항 가서 북한 가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이야기가 통일에 관한 거였어. 왜냐하면 북한의 국시가 통일이었기 때문에. The most different thing at the time was the only political thing that we could talk about was about unification. 근데 지금은 이제 절대로 통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북한 가면 미리 다 경고를 하더라고. 이제 독일 가서 절대 같은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또 통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But right now we are not allowed to talk about unification at all, and then we shouldn't talk about we are the same people, or that is not allowed. Not allowed보다는 위험하다. It's not like not allowed, but it's dangerous. Do you have any question? Yeah. Don't hesitate. My English is horrible. I think your English is much more better than mine. Yes. Very good. I have a question about music in the movie, because you used several soundtracks, and I'm just curious, did you find it somewhere, or did you make it yourself? And if you found it somewhere, how you deal with copyright? 그게 I'm just going to repeat the question. Yes. So it's a question about the soundtrack and dealing with copyrights, and how did you find the music? 그 음악은 이제 그 평양 가면은 아니면 북한 가면은 어디서든 계속 나와요. 공장에서도 일할 때 음악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수영장 가면 또 음악 나오고. 우리랑 비슷해. 우리도 백화점 가면 계속 음악 나오잖아. The music, like in North Korea, there's music everywhere. Like it was in the water park and also in the factory. So music was everywhere in North Korea. It's very similar to us, meaning South Korea. 근데 그거 말고 주제곡 있죠. 주제곡 메인 띵, 주제곡. 그거는 작곡가가 만든 거예요. The theme song was made by a composer. 근데 이제 누가 만드는가 하면 이란 작곡가가. The composer was Iranian. Somebody comes from Iran? Any Yes, Iranian? no? Iranians? Not right now. 지금 없어요. 그래서 페이만 야츠다니엔이라고 이제 작곡가인데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영화에 이제 음악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 처음 영화 때부터 풀메탈 빌리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영화 먹었을 때 그분이에요. So I can't remember the name of the composer, or Payman that's not Yatsudanian. name was. 페이만 야츠다니
So that was the name of the Iranian composer, and he like did the music for what movie? Full Metal Beast from the first one. Oh, okay. So I just wanted to. So she met him like from the beginning, like the first movie when she did the first movie Full Metal Village, and he did the theme song, and continuously she worked with the composer. 음악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할 때 그 코멘트를 안 해요. So the music is really important, the music, and she doesn't comment in the movie. 근데 이제 그 영화를 그 촬영하러 가서 한 4주 그 북한에 있는데 슬플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슬플 때가. So she was in North Korea for about 4 weeks, and a lot of times she felt very sad. 근데 그 슬프다는 걸 이제 말로 이제 코멘트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슬픈 걸 대변해 주는 게 음악이에요. So she couldn't really say that she felt sad at that moment. So like music was the thing that she could express that she was really sad. 예를 들면은 그 농촌에서 그 수확하는 장면 나오죠. So for example, like in the farms, there were people who are harvesting. 근데 그 수확을 하는데 그 젊은 그 여자분들이 그 떨어진 곡식을 하나하나 손으로 줍는 그게 너무나 슬픈 거야. So as you saw, like the young ladies who were picking up like one by one every single seed or whatever, so and she felt like very sad to witness that. 그래서 이제 슬프다는 말을 하는 대신 그 음악을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평양에서 베를린으로 왔어요. So instead of commenting that she felt very sorry, she picked the music to express the sadness, and then she came to Berlin. 우리 그러니까 평양에서 같이 작업했던 뭐라고 될까? 평양 고려 영화 수출 입사 우리 파트너들이 온 거예요, 베를린으로. 우리 영화 끝났을 때 검열하러. Oh, okay. So when she went to Berlin, the movie the related people like from North Korea, they came to Berlin just to see, Watch, to watch and censor her movie.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했는데 저 장면을 보고 이 슬픈 음악이 나와서 이제 그 북한 그 우리 파트너가 어떻게 반응할까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가 긴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북한에서 온 우리 파트너가 하는 말이 beautiful music. So she was very worried about like what the North Korean partners will say, seeing that sad music. But then thankfully they said, "Oh wow, what a beautiful music." That's what they said. Thank you for the wonderful question. You are very smart person. Can I'm going to add a question to that, Fima. You're next, I think, if that's okay. So one of my questions was actually thinking about what other kinds of things does your film say without saying them out loud? Obviously, it's very difficult to say some of the things, your own feelings about what you were seeing there. Are there other things that the film was saying without doing so obviously? 근데 제가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명확하게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영화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의견을 갖도록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요. My style of filming is making movies is like I don't want to express my feelings through the movie. I want people watching the movie like wants to express their own feelings. Your own opinion about my film. I don't press my opinion to you. I suggest the materials, the stuffs, and you can do and you can think by yourself. I don't think for you. Thank you. Fima, do you want to add? Yes, I wanted to ask about how did you
Did you have lunch? I'm sorry. Like, how did you feel about people that you met there? Did you feel like some bond, especially after talking to them? Like, talking to those people and feel like coming and meet them again, and maybe see how they are doing now in 10 years? After shooting, if I see them again. Like, if you want to. 예, 이제 you have to. So the question again was just how do you feel about what sort of emotional bonds did you make with the people there, and how do you feel about meeting them and maybe seeing them again in the future? You want to see them in the future? If you want to, yes. 예, 당연히 보고 싶지. 보고 싶어서 이제 영화 다 끝내고 나서 극장 상영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관광객으로 만났어요. Okay. Of course, she wants to see them again, and then after the movie was done, and then it was shown in the movie theaters, and she really wanted to see them, but then she had a chance to revisit them as a tourist. Not them, not to visit the country, just visit the country.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여행을 했나 하면은 이제 혼자 가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10명이 되면 딱 10명부터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혼자 가기 싫고 이제 북한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면은 좀 힘들어요.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그룹으로 가서 또 방도 독방 쓰지 말고 낯선 사람이라도 같은 방을 쓰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좋지 혼자 가면 힘들어요. So she went. Like if you go alone, it's like super expensive. But then if you are a group of 10, the price comes down a lot. And then she's suggesting that like it's really good to go if you have a chance to visit North Korea. It's really important and it's good to go as a group. And even if you don't know them, it's better to share a room with other people and say like what happened that day. So it's really important. 그래서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이제 내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북한에 여행 가는데 갈 사람하고 쫙 물었어요. 그랬더니 9명이 신청을 했어. So she posted on her Facebook like I'm going to visit North Korea and is there anyone who wants to go with me? And then 9 people volunteered. 그러니까 딱 10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싸게 이제 다시 북한을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제 제안을 하죠.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하나가 사리원에 있는 농부 가족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였어요. So they were able to program their visit, the itinerary, and one of them was visiting Sariwon, the farm. 그리고 화가도 이제 화가한테 주려고 독일에서 제일 좋다는 유화 물감까지 사주고 갔죠. Okay, so and they were able to visit the artist as well. So she bought the most expensive, the best oil paint to give it to him. 근데 못 만났어. But then they couldn't meet him. It's not allowed. It's not allowed. So I have one more question over on the far side first, and then. Can I ask a question? Thank you. How did you find the people for your film to tell about their lives? Was it easy to find people and ask them for an interview? How did you find your interview subjects? 그거 북한이 제일 쉬워요. It's very easy in North Korea. Much more easier than in South Korea.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촬영할 때는 내가 개인들을 저쪽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부에 문화부에 영화사에 이런 영화를 하고 싶은데 이런 주인공들 찾아주세요. 그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선택당한 거예요. 선택당한 거. So it's not like they get to choose people. Before they make movies, they have to contact the government and then say we are going to make such and such a movie, and then we want to meet and interview people like these kind of people. Then the government choose them. So all of those people, the interviewees were chosen by the government.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 이제 나올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목록을 북한에다 신청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엄청 훨씬 더 많게, 2-3배 정도 많게. Since because we knew this already, what they did was they listed twice or 3 times more number of people, so like a list of people, so that.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문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정부에서 구해놓은 사람들을 진짜 열심히 딱 그렇게 구해놨더라고. 쫙 구해놓은 사람들을 만나가는 거예요. 만나가면서 우리가 그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So for the movie they visited twice, and then when they went there, really the government chose all of the people in the list, and because she did it like twice or 3 times more people were in the list, she was able to actually choose the ones that she wanted to interview.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리가 이제 2명을 구해놨던데. 인테리, 남자 인테리 그렇게 이제 그 목록에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일하는 교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So she wanted to have 2 intelligent males, and one was a professor in the Kim Il-sung University, and the other one was the one who works at the water park. 근데 그 수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잘생겼더라고. But the one at the water park, he was way more cute. 그리고 이제 그 평양 그 교수는 머리도 좀 이렇게 까졌고 인물도 떨어지는 데다가 말도 잘 못해. 하고 관심 없는 거 같고. And the professor at the Kim Il-sung University was a little bit old and not that cute, and also he seemed not that interested in the movie. 근데 이제 그 수영장에 일하는 사람은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은 근데 굉장히 관심 있어요. 굉장히 관심 있게. But the worker at the water park was, of course, he was good looking, but then also he showed a lot of interest in the movie.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왜 이 젊은 남자가 이렇게 외국에서 찍히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촬영 기사였어. Oh, okay. So she was wondering why he had so much interest, because it could be like it could be dangerous if his face is shown to other country. But then she learned later that his father was a cameraman. You're like the painter in the movie, only doing beautiful subjects, beautiful people. Milena, I'll get to We are Koreans. Milena, I'll get to you in 1 second. That was just, it leads well into another question that I had, because our classes here today are, I have several editing classes here, and then we also have Professor Jong Taek's digital newsroom class that looks at digital storytelling and news. And I was curious how you found the story of your documentary, right? Because you shoot so much footage, you shoot so many interviews. How do you find the story? 그러니까 기록 영화는 그 스토리가 그 만들기 전에 어떤 주제가 있지만은 스토리는 그 전에 없거든. 스토리 확실하게 없어요. 스토리가. 근데 그 스토리는 편집하면서 생기는 거. 편집 과정에서 이제 그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 So documentary, like you don't have story before you start movie. You have a concept, but then you don't have a story. So like story comes out when you start editing. There is a famous, very famous speech. There are 3 films for documentary. The first one is the film you are planning. The second film is the film you are making, you are shooting. The third film is you are editing.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편집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편집 과정이 당연히 제일 길고, 예? 그러니까 저는 편집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에요. 아주 꼼꼼하게. So definitely the editing process is the longest, and she pays a lot of details to attention to the details in the editing. 그러니까 어떻게 편집을 하는가 하면은 내 편집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주인공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잘생긴 그 수영장에서 일하는 그 인테리 그 얘기를 예를 들을게요. Okay, so always how I edit is exactly the same, and I'm going to talk about the water, The smart guy. the cute guy, the water park.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찍을 때 우리 그 전략이 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찍자. So our strategy in filming is like from early in the morning before we go to bed, we have to film the whole day. 그래서 이제 편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전거 타고 일하러 가는 거거든. 자전거 타는 거. 그럼 자전거 타고 일하러 가는데 당연히 여기 영화에 나온 것보다 훨씬 오래 탔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부분을 그게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인하이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참 한국말 생각하는 But in German. 아인하이트. 그러니까 그 집을 만들게 되면은 그 벽돌 같은 거, 벽돌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수영장에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하러 가는 거, 자전거 타고 가는 거, 그게 하나, 벽돌 하나. So like 모티브가 아니라 the unification, like the way that it connects together. Baustein, Yeah, like Blockstone. Gestalt or something like that. So she was talking about like the first process for the one when you shoot the guy who is going to work. So he gets up in the morning and then he rides bicycle to the water park. So that takes a long time, and so that's the one something she's trying to find out. 한 블럭이라고 하죠. 예, 그냥 블록이라고. 한 블럭이라고 하시면 예. 돼요. 아인하이트. 근데 왜 영어로 여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똑같아. So it's one block. Like Oh, like a one shot. One shot. One shot. Not one shot. One shot is another meaning. 한 블록이 맞아요. 한 블럭, 한 블록. 원 시퀀스, 원 숏 말씀해요. So it's One scene. Yeah, one scene. Yeah.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딱 이제 그 수영장에 도착했잖아. 그럼 제일 먼저 했던 게 장모님 그 그림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거 아니었지. 제일 먼저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자기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상 앞에 가서 인사하고, 예.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가는 거지. So after arriving to water park, his workplace, the next thing that they did was getting together with all the other workers and discuss the days, and then he walked to a place where they bowed to the Kim Jong-un and Kim Il-sung. 그러니까 그 찍었던 모든 거를 그렇게 편집을 해요. one scene, cycling,
second scene in the office, third scene, yeah, greeting the great leader, and so on. Yeah? So 그렇게 전부 다 해서 매 주인공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영장 그 사람 그게 그럼 다 끝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미리 이제 그 결정을 안 하니까 뭘 넣을지.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다 그렇게 해버려요. Okay, so the one block was the first block was going to the work riding bicycle, and the second one was the office block, and then the third one was going to the in front of the picture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bowing. So like for every single characters, she makes these block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같으면은 제일 먼저 화가 찍었던 게 공장에서 이 사람이 사진 찍었잖아. 공장에 일하는 여자. 예? 그러면 그거 공장에서 일했던 그걸 한 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편집을 해요. 그게 한 장면인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창작회사 와서 그림 그릴 때 또 그걸 또 한 씬으로 하고. So for the artist, so for his case, he painted in the factory. So that's one block, and then he came back to his office, and then that's another block. So she doesn't.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은 그렇게 다 하고, 모든 주인공은 그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매 주인공마다 색깔을 하나 줘요. 색깔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 주인공은 파란색. 그 다음에 그 예술가는 무슨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종이를 색깔 다 종이 정말 종이로 색깔 이렇게 다 다르게 줘. So what she does is so like she for every character she does this. So after finishing every character, like all the blocks for every characters, and then she gives one color to every character. So for the workers at the water park, he was blue, and then for the artist, maybe red. So 그러니까 진짜 종이에다가 거야. 종이에다가 색깔 있는 종이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이제 그 종이다 쓰는 거야. 사이클링, 오피스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제 그게 종이다 다 옮겨가지고 나중에 저런 데다 붙여요. 근데 우리 그 한국 문화, 자식 문화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앉아서 바닥에다 이렇게 바닥에 스티로폴 같은 거 사가지고. So she does this in actual paper. So for the blue the water park ones, so she has blue paper for office scene, blue paper for bicycle scene, and blue paper for bowing scene, and then for the artist you have red factory scene. So then you put all those colored papers in one of those. But then she was saying, like for Koreans, we like tend to do like sitting down and doing it on the floor. So that's sometimes she does that. Can I just clarify? So are you making shot lists and like tracking, like just by writing, you're writing notes about the different scenes on the colored paper? Yeah. Or taking still images? Just the few words on the paper. Yeah? Cycling and so on.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모든 이제 주인공들이 색깔이 있는 종이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를 그냥 종이들이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이잖아, 그렇지? 그 정사각형인데 이제 만약 인터뷰 장면이면은 딱 반으로 잘라서 이제 이렇게 좀 긴 사각형이 되고. 근데 만일 그 씬이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막 걸어다니거나 막 움직이거나 뭐 하는 액션, 막 액션이면은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렇게 이제 나눠요. So like all the papers, like to begin with, it's a square, and then if it was an interview scene, then she cuts it in half to be a rectangular shape, and then it was just an action, you cut it in
diagonal, so it becomes like a triangle. Talking heads is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and the action, the protagonist in action is something like that. So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금방 한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영화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다 되고 나면 이제 playing cards, playing with colorful cards. So if you make all of those, then you can see the whole movie in just one, just you can see it. And so after that, it's a game of like playing cards. You can move these colored squares or triangles. 그러니까 정말 방바닥에 그 편집하는 사람이랑 우리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뭐로 시작할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탁 시험보다 붙이다가 한번 쫙 이렇게 붙여봐요. 한번 붙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그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하면은 쫙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게 좀 힘든데 이렇게 딱 방바닥에 공간적으로 보면은 디지털로 하면 시간적인 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공간적인 게 돼가지고 훨씬 쉬워요. So with another editor, so My editor. your editor, and they put all of those triangles and rectangles on the floor, and you can just move them around. Would it be better? But then if you do it on the screen, it's just a singular, 2D basically. But then on the floor, you can freely move around, so it's way easier. So for all of you guys in any of my editing classes, then thinking about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right? And trying to move away from the screen a little bit sometimes, trying to.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한번 다 하고 났잖아. 그러면 이제 러프 컷이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방바닥에서 러프 컷이 끝났으면은 이걸 갖다 이제 디지털로 옮기는 거야. 이제 그 컴퓨터 이제 그 에디팅 프로그램에다가 이걸 다 옮겨요. 그래서 보는 거야. 잘 흘러가는지. 안 흘러갈 때 많거든. 그럼 또 이제 고치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에디팅 할 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 주인공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일 수 있게 한꺼번에 딱 누구 주인공이 너무 길게 나오고 있다, 아니면 어떤 주인공이 너무 짧게 나왔다, 그게 한눈에 보이니까. So after you're done on the floor, you move it into a screen, and you do it in digitally. But then you copy exactly what's on the floor in the screen, so that you can still see the colors. And if one color is too long, you can cut it. 저기 뒤에 질문 있었는데. Milena, did you still have a question you remember? Oh yeah. So from what I understand, the people you interviewed were picked out for you by North Korean officials, and also probably in your journey you were also followed by like the state basically, and afterwards probably censored. So my question is, from your understanding, how much of this film is actually a documentary and how much is staged by the state? And what was your intention for the viewer? I know you said we have to think for ourselves, but I'm kind of like falling on the two ends. From one side, I'm creeped out because I can sense how artificial it is, especially the dance on the dance with the workers in in their factory. Yeah. And from the other side, I can see like small grasps of realness that you put into it with the music, and some like phrases slipping out of the interviewers that like feel real. So I wanted, like, what was your intention to show one side or like the other? So asking about the tension of censorship, right? And shooting in North Korea obviously has some oversight and things that they were trying to control. And then you have your artistic freedom to do what you want as a German filmmaker.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tension, right, between the constructed artificial picture that they would have preferred you show, and then the version, like the things that you were able to say within that as well? 자기 다큐멘터리 하는 쪽이야?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다큐멘터리예요. Do you work on documentaries, or is that your major? 다 해본 적 있어요? No, Have you- I'm just curious. She's one of the film students. Film students, Yeah, yeah. amazing. You are asking such like a thing. Yeah?
기록 영화 하는데 이게 뭐가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뭐가 스테이징했다는 그 질문이 그게 굉장히 웃기는 게 내가 만약 자기하고 지금은 자기 완전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누가 카메라 들이대면 카메라 들이대면은 다 이상한 거야. 다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랬을 때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 하지 말고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하는데 So for documentary, is it natural or is it a little bit of fake? It's not. It doesn't really make sense because whoever you are, like if you are put on mic, you can be really natural. You are staging yourself.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렉트 시네마가 있고 시네마 베리테 그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다이렉트 시네마 베리테. So there are two kinds of documentaries, and so one is direct cinema, and the second one is cinematic. 시네마 베리테가 뭔가 하면은 시네마 트루스 뭐 그렇게 프랑스말. It's a French term for term. like 시네마 베리테. cinema of reality. 네, 시네마 베리테는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거고 다이렉트 시네마는 미국에서 온 거. 네. 근데 그 두 가지 영화 부류가 이제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철학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다이렉트 시네마는 자기처럼 이제 전혀 우리 그 영화하는 팀이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벽에 붙은 파리처럼 아주 조용하게 숨소리도 안 내고 다 그냥 관찰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우리가 촬영되는 걸 의식하지 못하게 찍는 게 다이렉트 시네마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조명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이게 있으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산발이도 안 하고 조명도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게 다이렉트 시네마. So there are two kinds we explained already. So first one is direct cinema, and second one is cinema verite. And the first one is from America, and the second one is from France. So the first one, direct cinema, is like the filmmaker are kind of like fly on the wall. So you don't do anything, and you don't even have the camera stand. So that That lighting. no lighting and no camera stand and No interview. no interviews. You just observe so that the interview and the characters can be as natural as possible. Yeah. They believe the actor, the people could be authentic. Yeah? If they pretend to be a fly on the wall, it's direct cinema. But another one, cinema verite is. 그러니까 시네마 베리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거다.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So cinema verite is what the thinking is. The filming itself is not natural. 그래서 이제 그 시네마 베리테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영화 감독이나 촬영가가 아니라 인류학자였어요. So the first one who ever started doing the cinema verite was not a filmmaker or cameraman, but he was a anthropologist. 장 로시 프랑스 사람인데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쓴 것 같은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So Jean Roche, he was an anthropologist in France, and he was like her mentor, even though she has never met him.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촬영하는 팀이 있다는 거를 숨기지 말고 아니면 속소 그렇게 하지 말고 not fly on the wall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한다.
니랑 우리랑 만나서 너랑 당신이랑 우리랑 만나서 같이 너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기회다. 큰 기회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무대를 이제 제공받는 큰 기회가 오니까 당신이 당신을 잘 역할을 해봐라. So his philosophy was like we shouldn't hide ourselves at all, and we just go and directly meet the characters, and then explain that this is your stage now. We are filming you, and so you should explain yourself, and you should act.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러니까 숨겨서 어디서 그렇게 몰래 그렇게 아니면 아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탈리자토가 영어로 뭐지? 카탈리제이션, 카탈리제이션.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보여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이제 밖으로 표출하는 거. 그게 시네마 베리테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네마 베리테를 더 옹호하는 뭐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네마 베리테를 더 옹호하는. So cinema verite, she likes that. She likes that much better than the other one. So once again, like when she does that, she put the camera right in front of him, and then as the characters to perform.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영화를 찍을 때 신뢰. 찍힘을 당하는 사람과 찍는 나와의 신뢰가 영화를 찍는데 가장 중요한 게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we film in this way is the trust. The one who films and the one who is being filmed. So. 그건 이제 일반적이고 저기서 다시 질문한 거.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그 이제 춤추는 게 아주 인위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근데 거기서는 진짜 하거든. 하루에 2번. 하루에 항상 2번씩 에어로빅을 해요. And going back to your question, and she felt that the dance in the factory was very so unnatural, but then really they do that like twice a day. They do this aerobics twice a day. 근데 달라진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우리 앞에 와서 카메라 앞에서 서준 거. 그게 달라진 거야. So the only thing that was different was the main character she interviewed. She came right in front of the camera, so that was the difference. 그리고 뭘 보여주고 싶은가 얘기했지. 인텐션이 뭐라고 했지? 인텐션이 뭔가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너무 커요. So she was interested in what my intention was, but then before North Korea, normally people have prejudice. prejudice. People have a lot of prejudice before going to North Korea. The axis of evil. 그러면서 선입견이 너무 강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나? 그 체제가 아주 특이한데 그 사람들은 좀 똑같잖아. 같은 우리랑 그냥 자기들 꿈이 있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생각할 때 독일말로 하면 differentiated image of North Korea. So she's saying we really have a prejudice about North Korean people, but then it's not like they live there because they want to live. They are just born there, and then they are basically the same human as we are. They have dreams and hopes. Very good. hopes.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볼 때 그냥 북한 이런 거 다 그러지 말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봐달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내가 내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봐라고 했지. 자기들 알아서 보라고. so
So her intention is so like there are people in North Korea. Just please break the prejudice. There are government and power on top, but then also there are people there, and like she was saying, when people watch her movies, she wants people to think on their own terms and the same way look at the North Korean. Yeah. My movie is not easy. Yeah? You have to think. You have to watch. Yeah? Between the lines. You have to listen to between the lines. If you don't have this ability,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my film.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국제 축구학교를 갔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묻잖아. 애기들이 여기서 살면은 이제 고향 가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묻잖아. For example, in the international school academy, so she was asking the teacher, all the small kids are here, don't they miss their parents? Don't they miss their home?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장난스럽게 아니 전혀 고향 가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텔레비도 있고 간식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서 가고 싶지 않다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하잖아. And then the teacher say no, like she was like no, they don't want to, they don't miss their parents or they don't miss their home at all because there are so much food here, so much snack here, we have TV here. 근데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슬퍼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간의 의미를 읽었기 때문에 행간 Between the lines. So when people watch that scene, like some people would say she made a propaganda movie. But then some other people would say, would feel very sad because people can't, this happens because people can't really read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뭐 애들이 텔레비도 있고 간식도 있어서 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 반대로? So, for example, like when she said, like kids don't even want to go home because there are snacks and TV. So what do you think that means? What do you think? Like for me, it's not true. Just seeing it seems to be like that. You cannot read between the lines. What do you think? I think they're trying to show that this is like the best place where I think it means that their homes they don't have even TV and like food to eat. Very good. 저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Can I actually explain that? Yes. So there's a number of moments like that where like you've allowed people to say things in their own words. 여기 질문 있었다. And you can hear them ring flat, right? You can hear that the words are hollow sometimes. And I think by allowing that to exist in the film, that is the way that you as a filmmaker get to say the things that you can't say, right? Was there someone who had a question? Mm-hmm. Okay, 1 second and then. So I was just curious, so a lot of, you talked earlier about building trust with the interviewees and how important that is. How did you navigate that building trust and consider the safety of your interviewees? Because obviously in North Korea, it is dangerous to say things that you're not allowed to say. How did you think about that? 그러니까 나는 영화 만들 때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절대 안 찍어. 처음 만났을 때도 절대 안 찍고. 그러니까 처음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고 두 번째 만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세 번째에 가면 찍거나 아니면 세 번째에 또 만나. So she never film when she meets people for the first time. So she talks with them first, and then second time she can talk a little deeper, and then third time is when normally she films.
이제 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갔을 때 처음 이제 이렇게 아주 빨리 여러 명 만나고 거기서 이제 산출했고, 예? 아, 이 사람 그 대머리 말고 잘생긴 남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평양 갔어요. 북한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기술자 그 수영장에 일하는 사람 그 집에 가는 거야. 가서 같이 밥도 먹고. So when she first went to North Korea, like she met all of the people that the officials selected. So that was the first time, and she was able to choose whom she's going to work with. And then second time, so she went to the workers at the blue one. So she went to visit his house. That's when she met them.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이 먹고 잡담하고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호감이 가게 서로 편하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So when you meet them second time, so all you do is like eat together and then just chat random stuff, so that you actually like each other. You have some, not like each other, but then you have some. Build a relationship. Yeah. Build a relationship. Was there one more? Okay, one. You get the last question. So my question is about like when you ask some question to the interviewers, like did you write some script or you just do it naturally? So did you create questions beforehand, or did you just create them in the process of talking to them?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내가 절대 안 하는 거 종이에 질문지 써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안 해. 이거 질문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 원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안 해. So that's what I never do. Like I never write questions on the paper and then say read it and then answer as. That's not what I do because I want to have a conversation and I want them to tell a story to me.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인터뷰하기 전날 내가 나를 위해서 질문을 쫙 적어요. 나를 위해서. So the previous day, like before I do an interview, just for myself, I write all the interview questions just for me. 근데 그 질문을 만들 때 이제 그 드라마turgi가 있게 뭐로 시작해서 뭐로 이렇게 나간 건지 그까지 딱 잡아서 해요. 아주 이제 워밍업으로 좀 쉽게 들어가서 점점 깊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질문을 내가 이렇게 딱 써요. 나를 위해서. So when I write up the questions, like from the warming up questions and the questions that I can dig deeper, so I create all those questions for me the previous day. 그렇게 이제 그 내가 뭘 질문할까를 다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인식을 딱 하고 나서 딱 이제 기억을 하고 암기는 좀 그렇다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할 때 아침 식사 때 우리 팀에 얘기해요. 팀 애들한테 오늘 누구랑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건데 내가 혹시나 뭔가 잊어버린 거 있으면은 얘기해줘. So after I remember and memorize everything the previous day and the actual day, like when I eat breakfast, so I tell my helpers,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I'm going to ask today. So please let me know, remind me if I miss anything. 그러니까 내 팀은 굉장히 작아요.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사운드 하나, 딱 우리 세 명이서 그렇게 하는 지금 조수도 없고. 산발이 드는 조수도 없고 산발이 내가 들고 나는 팀 이렇게 많은 거 싫어서 딱 아주 작게 하는데 그때 우리 팀에서는 항상 사운드 하는 사람이 내 질문을 잘 기억해요. My team is very small, just 2, 3 including me, so one cameraman and one for sound.
And for my team, the sound man is really good at memorizing my interview questions and remind me. 그래서 뭔가 잊어버리면 항상 사운드맨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 니 그거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똑똑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대답을 듣는 거. And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interview process is not to ask smart questions, but to answer the smart answer. 그러니까 그 좋은 답을 그 스마트 앤서가 뭔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객들의 신경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그게 그 답을 얻어내는 게 스마트 앤서예요. 나한테는. The smart answer or good answer means to me what it is not a fluent and good story, but then like whatever the person is actually feeling and telling their truth, authentic story.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아주 막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잘못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주눅 들어요. 질문 받는 사람이. Some interviewers use like very intelligent vocabulary and try to ask smart questions, but she thinks that is not a good approach because the person who are being interviewed gets a little bit afraid or scared to answer. I think we should probably wrap up. Is there any last words you want to, last thoughts?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찍을 때 이제 그 눈높이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찍는 그 주인공들을 존중해주면서 이 주인공들은 영화 끝나도 계속 살잖아. 그렇지? 이제 그 기룡하는 영화 끝나면 주인공들 없는데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룡 영화는 이 사람들이 계속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는 그때는 그 책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 삶에 대한 이해와 존경과 그게 필요하다는 거. The most very important thing about filming a documentary is the trust and respect for the people, because in regular movie, a non-documentary movie, the characters die when the movie is done. But then these interviewees, the characters in the documentary, they have to live, they continue to live their life. So it's really important to tell the story correctly and then respect them. The most important thing in interview is listening. The most difficult thing too, I'm sure. 그렇구나, 다 했구나.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such a wonderful lecture and for sharing your film with us. Thank you as well. Can we get another round of applause for our amazing translator? Such an excellent job. Thank you so much. So you guys can head out.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Actually, does Professor Park Sung-wook and Professor Lee Jung-taek, do you guys want to come up and just say anything before we end? So Professor Park Sung-wook, thank you for letting us organize this special lecture, and Professor Lee Jung-taek, thank you for helping us with the technical setup of everything. Thank you to all the students, and thank you so much, Professor Cho. Thank you so much for my brother. He asked me.